계속 나가보죠. 표현대리,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일단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성질은 무건대리 일종이라는 거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무건대리에서 보셨던 상대방이 뭐 철회, 최고, 뭐 본인 추인 다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상대방이 유건대리를 주장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유건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대방이 유건대리만 주장하면서 소송 들어왔으면은 유건대리만 성립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자, 옳은 얘기가 되죠. 가장 단순하게 자주 나왔던 이제 요 내용의 그 다른 변형 문장은 유건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니까 같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제3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계약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 즉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 사람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의미죠. 왜냐하면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는 무건대리지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왜 본인을 책임지게 되냐면 얘는 무건대리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꼭 실제 대리인처럼 보였죠. 그걸 표현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얘가 무건대리인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실제 대리인으로 보여서 얘가 대리인으로 믿고서 거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무건대리라 하더라도 얘가 실제 대리인으로 보이는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으면 네가 그대로 무건대리라 하더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져라, 자, 하는 게 표현대리라고 그랬으니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표현대리인하고 직접 거래를 한 이 사람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또는 다른 사람 안 돼요.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죠. 자,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그랬으니까,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표현대리 제도라는 것은 이런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죠. 3번이 틀렸죠. 자, 이래 놓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표현대리의 성질 두 가지 정리해 봤어요. 무건대리 일종이다, 취지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잡으시고. 자, 그러면서 표현대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그 다음 129조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뭐 조문은 안 외우셔도 돼요. 하지만 그 세 개의 표현대리의 개념 정도는 정확히 잡으시라고요. 항상 공부는 이렇게 단어 개념 가지고 공부하시면 참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이. 그러면 4번 5번은 지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데, 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는 것은 요 본인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수여했으면 대리인이 있으니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병한테는 을한테 대리권 줬다라고, 또는 자기의 대리인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병이 그 말 믿고 얘가 진짜 대리인을 믿고서 거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 주지 않았더라. 무건대리죠. 근데 왜 너는 그런 표시를 내? 그런 얘기를 내? 그래서 너 책임져라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이 대리권 수여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표현대리 취지는 바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얘가 보호되려면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야 상대방이 보호가 되겠죠. 그럼 성립되는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는 좀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즉,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것은 꼭 그 안에 대리권, 대리인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지만이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지는 않고, 4번처럼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을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알면서 이걸 묵인한 때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저것도 많이 보셨던 판례죠. 다른 말로 하면 대리권이나 대리인한 용어를 사용해야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5번은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의 개념을 잡으시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 즉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라고 얘기해서 책임지는 거니까. 개념 정확히 잡으시면 우리가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이제 문제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현실 속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시험 문제도 표현대리에서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인데 문제 풀기 전에 그럼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먼저 보시고 들어가 봅시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는 달리 권한을 넘은 그랬으니까 권한, 대리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고 얘가 그 기본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했으면 이건 유권대리지 무권대리나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권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범위 밖에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 줬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팔아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판다는 계약은 자기가 받은 대리권 안에는 없는 행위를 해버린 거고, 자, 병은 요 범위 밖에 법률행위를 하는데 을이 그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야 돼요. 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 즉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권한 밖에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제 성립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현대리는 바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거의 대부분 완화시켜 가지고 표현대리를 많이 성립시켜 준다. 자, 판례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기본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되냐, 그런 걸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으면 되니까 임의 대리권이 있든 법정 대리권이 있든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이 복 대리권이든 공권 뭔 대리권이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대한 것을 해야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 사실행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그 권한 밖에 대리행위를 했어야 돼요. 대리행위. 그럼 대리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대로 현명하지 않고 그냥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이건 대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협의대리, 뭐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성립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유효가 돼야지만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즉 선이 무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를 보시고, 그럼 결국 이제 요 요건 중에서 요 노란 글씨로 돼 있는 것이 나오면은 성립되질 않는 부분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성립된다고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문제 풀 때. 자, 그렇게 이제 구조를 1년 동안 정리했으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죠. 자, 22번 문제.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가지고요. 자, 1번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 이름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에 한 때에는, 자, 길게 썼지만, 자,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잡으셔야 돼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네 가지 중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현명이란 얘기를 써주기도 하지만 아예 쓰지 않으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자, 현명자가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현명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 대표적인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아예 여기서 써놓고 있죠.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요걸 빼버려요. 빼버리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이렇게 직접 들어갑니다.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직접 법률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줘요.
자, 그렇더라도 이건 현명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셔야 되겠죠. 즉, 을이 지금 계약을 하는데 갑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가 갑처럼 행사하면서 부동산 팔아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건 현명하지 않은 거니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게 아예 요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아예 자기 명의로 그 갑의 부동산을 이전 등기를 하고 처분했다는 것은 내 거라고 하면서 팔았다는 얘기니까, 자, 이건 현명하지 않은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현명은 현명하지 않은 두 개의 대표적인 판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우리 쉽게 나와서 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좋고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은 성립하지 않는다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번에 포인트는 무효죠? 적용되지 않고. 3번, 대리인의 권한 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 적용될 수 없는 것 중에 4가지 중에 범죄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러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3번 틀렸고. 자, 기본 대리권 내용하고 대리 행위가 꼭 같아야 되냐 그 얘기인데,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었단 얘기고 대리 행위도 했단 얘기죠. 그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요 기본 대리권하고 법률 행위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일 필요는 없다. 맞았고요. 자, 5번,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틀린 것은 사실은 이제 3번하고 5번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는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또 권한을 넘어서 법률행위한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또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3번과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리 끝내셨고.